만약 엘리베이터가 추락한다면 어떻게 될까? 대부분 엘리베이터라는 게 그 기본 안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 그래서 그 안전율이라는 것은 그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을 의미를 하는 거고, 그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대부분 10 이상인데, 그게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그 하중,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자체의 그 무게, 그런 것들을 합한 것의 그 10배 이상이기 때문에 뭐 절대로 그 파손될 그 염려는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한 대에 세 줄 내지 뭐 심지어는 10줄까지 로프를 갖다가 가져가는데 그 한 줄이 끊어지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 뭐 다 끊어질 확률은 없고. 로프는 엘리베이터 안전을 위해 가장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부분 중 하나다. 여러 겹의 강철을 꼰 다음 다시 여러 개를 모아서 꼬고, 그리고 섬유 소재의 심을 중심으로 감아서 만든다. 그렇게 만들어진 로프 강도는 최대 정원의 10배를 견딜 수 있을 정도다. 더구나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벨트형 고강도 로프까지 등장해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보급될 당시만 해도 가느다란 줄에 매달린 상자를 타고 높은 곳을 오르내린다는 건 모험이 아닐 수 없었다. 이 공포를 진정시키고 현대식 엘리베이터의 역사를 시작한 이는 바로 엘리샤 오티스다. 1854년 수정궁에서 열렸던 뉴욕 박람회 때의 일이다. Many people invented an elevator. The problem, when the ropes broke, people died. And so Elisha Graves Otis invented a safety mechanism. So when the elevator went up, actually he cut the ropes in front of everybody and the elevator stayed. 줄을 끊었지만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멈춘 엘리베이터. 이 기적 같은 일의 비밀은 비상정지 장치였다. 승강기 지붕에 설치된 스프링에 로프를 고정한다. 그리고 승강기 양쪽에 설치된 멈춤 장치와 스프링을 연결한다. 만약 로프가 끊어지면 로프에 연결된 스프링이 튀어나오면서 멈춤 장치가 톱니에 걸리고 엘리베이터는 그 자리에 멈춘다는 원리다. 오티스 엘리베이터 테스트 타워. 세이프티 웨지라고 불리는 비상정지 장치에 대한 시험이 있었다. 비상정지 장치는 그 형태를 달리하면서 개발되어 왔는데, 엘리베이터가 일정 속도 이상으로 떨어지면 물리적으로 잡아준다는 원리는 동일하다. 승강차에 설치된 비상정지 장치가 비상시에 레일에서 엘리베이터를 강제적으로 멈추게 하는 것이다. 이 부품이 엘리베이터에서를 멈추게 하는 부품이거든요. 그 비상정지 장치라고, 엘리베이터가 원하지 않게 빠른 속도로 내릴 때 레일을 이렇게 잡아서 엘리베이터를 멈추게 하는 장치입니다. 아주 희박하지만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지거나 혹은 사고로 엘리베이터 속도가 규정을 넘어선다면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될까? 추락하는 엘리베이터엔 비상정지장치라는 날개가 있어서 안전하게 멈추게 된다. 비상정지장치야말로 엘리베이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치다. 그래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엘리베이터가 추락한다면, 그때는 승강로 아래쪽에 장착된 완충장치, 버퍼가 그 충격을 흡수하게 된다. 스프링 혹은 기름이 들어있는 유압 버퍼가 추락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게 된다. 엘리베이터가 비상 추락할 경우 일단 제어반에서 브레이크가 작동되고, 그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는 비상정지 장치가 엘리베이터를 멈추게 한다. 영화 속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정말 드라마틱하게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건 주인공들의 행운이 아니라 바로 과학의 힘이었던 것이다. 최근 100년 사이 지구촌의 마천루는 완전히 변했다. 10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도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니다.
이 고층 빌딩은 철강과 고강도 콘크리트 등의 건축 재료와 첨단 공법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가능해졌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와 그 초고층 빌딩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봐지죠. 하나의 저 고강도 콘크리트가 그 고층을 갖다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초고속 엘리베이터도 그런 그 고층 빌딩을 갖다 만들어내는 하나의 필수 불가결한 그 요인이 되겠죠. 엘리베이터라는 게 없었다 그러면 아마 뭐 한 10층 이상의 그 고층 빌딩을 지금도 볼 수가 없겠죠.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위아래 수직으로만 움직인다는 건 고정관념이다. 비스듬히 사선으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도 등장했다. 오름이라고 불리는 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별로 높지 않은 구간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주변 경치를 즐기기엔 제격인 엘리베이터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계단은 커다란 장애물이다. 얼마 전 자전거와 사람이 함께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한강 다리와 연결돼 개통됐다. 기존 다리에서는 이런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계단으로 내려가고 올라가는 데서 이렇게 끌고 다녀야 되니까. 이런 엘리베이터가 생기니까 굉장히 편하고요. 이런 작은 아이디어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편하게 자전거 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가양대교에 위치한 이 자전거 엘리베이터는 자전거 2대와 승객 5명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는 규모로 한강공원 지상부터 다리 위까지 25m 높이를 오르내릴 수 있다. 간혹 재난 영화에 엘리베이터에 물이 들어오는 장면들이 등장한다. 사실 엘리베이터와 물은 상극이다. 그런데 1년에 20-30차례씩 범람하는 청계천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 3일교에 위치한 2층짜리 이 엘리베이터. 덩치는 작지만 설치비는 일반 엘리베이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다. 방수형으로 제작됐기 때문이다. 방수형 승강로 엘리베이터는 비가 와서 하천이 범람을 하면 이것을 자동으로 수위 감지 센서라고 하는 것이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붙어 있는 차수문을 동작시켜서 승강로 전체를 밀폐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물이 승강로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엘리베이터 기기를 보호하고요. 물이 다 빠지고 나면 자동으로 차수문이 열리고 바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T점 문이 열립니다. 만약 비가 내려 일정 수위 이상이 되면 하천에 묻어둔 센서가 차수문에 달린 센서에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차수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 차수문은 방수문으로 제작돼 물이 엘리베이터로 들어오는 걸 막아준다.